AI, 인공지능 이야기가 정말 뭐 어디를 가나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칩이나 서버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뭐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투자가 확실히 많아요. 근데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어쩌면 더 큰 기회가 조용히 뭐랄까 움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쪽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AI 소프트웨어 시장인데요. ABI 리서치 예측을 보니까 2030년까지 이 시장이 매년 25%씩 성장해서 거의 5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5천억 달러요. 네, 하드웨어 투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쪽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전망인 셈이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장비뿐 아니라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뭐랄까 두뇌나 신경망 같은 부분이니까요. 핵심이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뭐 팔란티어, 사운드하운드 AI,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이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실제로 주가도 상당히 높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주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려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AI 소프트웨어 붐 속에서 어쩐지 상대적으로 덜 회자되는 듯한 기업,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 전문 기업 콘플루언트입니다. 콘플루안트?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16%가량 하락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확실히 시장의 그 뜨거운 관심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콘플루언트가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AI 시대에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먼저 콘플루언트의 핵심 기술,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 모아서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배치 처리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콘플루언트는 좀 다르다고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바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실시간으로? 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흐르고 그 흐름 위에서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한다. 이게 AI랑 어떤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는 걸까요? 바로 그 실시간성. 이게 AI 성능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주목받는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챗봇처럼 글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같은 좀 더 진보된 AI 시스템들은요. 최신 정보, 즉 맥락이 실시간으로 공급되어야만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의 정보만으로는 오늘 벌어지는 일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과거 데이터 학습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는 그 최신 상황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최근 상황이나 기분 같은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콘플루언트의 플랫폼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저장된 과거 데이터랑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아주 매끄럽게 결합시켜서요. AI 시스템이 계속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연구실 환경에서는 꽤 그럴듯한 AI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거든요. 특정 데이터셋으로 잘 훈련된 모델이죠. 네. 근데 이걸 실제 비즈니스 현장, 즉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데이터가 변하는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면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극이 크군요. 네, 바로 이 간극, 즉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된 AI랑 복잡한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콘플루언트 같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같은 거라면요. 실시간 거래 패턴을 즉각 분석해야만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막을 수 있겠죠.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단순히 AI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 모델이 실제 세상에서 유용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시간 데이터 처리 없이는 AI가 실험실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콤플루언트가 실제로 이런 AI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콤플런트는 100개가 넘는 AI 네이티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100개 이상이요? 그 AI 네이티브 고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AI 기술을 핵심으로 삼고 구축된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회사들이죠. 아하, 그런 회사들이 100개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고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100여 개 고객사 중에서 21개 기업은 콤플루언트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반복 매출, 즉 ARR을 발생시키는 핵심 고객들입니다. 연 10만 달러 이상 21개?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콤플루언트 기술을 깊숙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들 고객사의 업종도 다양합니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업, 또 실시간 위협 탐지가 중요한 사이버 보안 회사,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솔루션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콤플루언트 CEO 제이 크랩스의 발언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가 AI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 즉 이노베이션에서 실제 쓰임새, 유틸리티로 넘어가면서 결국 맥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콤플루언트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신뢰 가능한 맥락 정보로 바꿔줌으로써 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 발언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발언은 콤플루언트가 AI 시대의 스스로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AI에게 가장 중요한 연료인 실시간 맥락을 공급하는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핵심 엔진? 네.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보면 100개 이상의 AI 네이티브 고객, 특히 그중 21개가 연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핵심 고객이라는 사실은 콤플루언트의 솔루션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AI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운영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 기술 도입이 점점 더 확산될수록 이런 실시간 데이터 처리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콤플루언트의 AI 고객 기반 성장세도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기술이 성숙해지고 기업들이 AI를 더 정교하게 활용하려고 할수록 그 화려한 AI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겁니다. 마치 자동차와 도로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고성능 자동차에는 그에 맞는 도로와 또 연료 공급 시스템이 필수적인 것처럼요. 콤플루언트와 같은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시대에 콤플루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AI 고객을 확보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재무 성과는 어떤가요? 이런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발표된 재무 실적을 보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은 2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19% 성장. 견조하긴 하지만 요즘 AI 관련 기업들의 그 폭발적인 성장률에 비하면 눈에 확 띄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익 쪽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19% 매출 성장률 자체만 보면 약간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으로 계산한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EPS요? 네, 주당 순이익이 0.13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와, 30%요? 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다는 점,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근데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바로 자녀 이행 의무, 영어로는 RPO,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는 지표입니다. RPO? 네,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RPO가 지난 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43%요? 와, RPO, 자녀 이행 의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표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미래의 매출로 인식될 계약 금액의 총합입니다. 미래 매출의 예약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건설회사의 수주잔고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하게 될 일감의 총액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RPO 증가율이 43%가 실제 매출 증가율 19%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콘플루언트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RPO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요,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속도가 현재 계약을 이행해서 매출로 잡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속도의 차이군요. 네, 즉 당장 눈에 보이는 19% 성장보다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래의 매출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건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현재 성적표도 나쁘지 않지만 미래 성적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콘플루언트의 이익 성장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높은 RPO 증가율입니다. 현재의 성과 너머의 미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 셈이죠. AI 시대의 핵심 역할, 실제 AI 고객 확보, 견조한 재무 성과에 더해서 미래 성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RPO까지. 컴플루언트의 내실이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네,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역시 가치평가, 즉 현재 주가가 이런 잠재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치평가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보면요. 콘플루언트의 주가 수익 성장 비율, 흔히 PEG 비율, PEG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지표가 0.34 수준으로 나옵니다. PEG 비율 0.34. PEG 비율은 그 주가 수익 비율, PER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ER은 단순히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지만 PEG 비율은 여기에 미래 성장성이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ER을 향후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 연평균 성장률로 나눈 값이에요. 보통 향후 한 5년 정도의 예상 성장률을 사용하죠. 아, 성장률로 나눈다. 네, 즉 단순히 현재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지까지 감안해서 주가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미래 성장 전망까지 반영한 가치평가 지표군요. 그럼 0.34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PEG 비율이 1보다 낮으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 전망에 비해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 네, 1이라면 성장성을 적절히 반영한 수준, 1보다 높으면 성장성에 비해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예상 성장률에 기반한 추정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측은 예측이니까. 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죠. 그렇죠. 미래의 예측이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 AI 생태계에서 콘플루언트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AI 네이티브 고객 기반,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RPO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PEG 비율 0.34는 현재 주가가 이 회사의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콘플루언트가 AI 열풍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오늘 콘플루언트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먼저 AI 하드웨어 경직만큼이나
거대한 기회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존재하며 연 25%의 성장이 예측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시장 잠재력이 크죠. 그리고 콤플루언트는 AI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맥락 제공이라는 보이지만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100개 이상의 AI 네이티브 고객 확보와 핵심 고객들의 꾸준한 매출 기여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재무적으로도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미래 성장을 예고하는 RPO가 43%나 급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성을 감안한 PG 비율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주가가 잠재력 대비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흔히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기업들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름값 있는 기업들이요?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콤플루언트처럼 그 이면에서 묵묵히 기반 기술을 제공하며 생태계 절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업들을 이해하는 것은 기술 트렌드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넘어서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인 셈이죠.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아래를 흐르는 더 깊은 물줄기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AI에게 실시간 맥락을 제공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면 콤플루언트 외에 또 어떤 유형의 기술, 어떤 형태의 기업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나눠 갖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데이터 보안 혹은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